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자인 싱킹 강사 김현숙입니다. 예, 오늘은 디자인 싱킹 중에서 문제 정의하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딱풀이 있어요. 예, 이 딱풀을 진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딱풀을 사용할 때마다 진짜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자, 제가 딱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풀을 열어보면요. 제가 딱풀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딱풀이, 예,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남았을 때 어떡하세요? 예, 버리시나요? 저는 여기 홈 안에 있는 이 딱풀을 다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다 사용한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파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파내서, 예, 이렇게 파내서 끌고 내기도 하고요. 안 되면 이렇게 해서도 안 나오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다선 딱풀 중에 한쪽 부분에다가 이 한쪽 부분에 면봉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지고 이 지금 뭐 같이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죠? 예, 이렇게 담아요. 자, 이렇게 담아서 깔끔하게 담아서 그렇게 해서 계속 튀어나오려고 하네요. 그죠? 예, 깔끔하게 저는 끌고 가지고요. 한쪽 딱불통에다가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해서 또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올라오죠. 예,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여기 딱불에 이렇게 모아둔 것들이 다 사용이 되겠죠. 그러고도 또 다른 딱불을 사용하다가 이 정도 되었을 때 또 끌고서 그쪽으로 모으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딱불 하나로 여기 홈 안에 있는 것까지 면봉을 사용하지 않고 깔끔하게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뒷면을 보면은 우리가 뒷면에는 이게 비어 있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비어 있어요. 여기에 끌고 수 있는 무슨 도구를 넣어 놓을까? 아니면 여기다가 끌고 수 있는 뭔가를 둘까? 설마 이 회사에서 이거를 일부러 홈을 파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풀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풀이 잘 올라가고 또 풀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홈을 팠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홈 때문에 딱풀을 남아있는 딱풀을 사용을 할 수 없는 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면봉처럼 이런 긁을 수 있는 거를 하나를 두든지, 아니면 여기 아래 부분에다가 뭔가 밀어서 손가락으로, 아니면 뭔가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쿡 밀면은 쑥 딱풀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딱풀 하나만 해도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 정의문을 만듭니다. 자, 문제 정의문이란 어떤 것인지 저랑 함께 디자인 싱킹의 문제 정의문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디자인 싱킹은 공감하고 발상하고 제작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딱풀로 우리가 공감하기에서 문제 정의하기를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보통 5개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요.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발상하기, 시제품 만들기, 그리고 테스트하기, 이 5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문제 정의하기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하기는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했던 공감하기 단계에서 모은 자료들이 있지요. 그 자료들을 토대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의를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자, 문제 정의문 POV라고 합니다. POV, 포인트 오브 뷰를 만드는 것이 여기에서 해야 될 활동입니다.
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죠. 조사한 결과, 그리고 통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여 새롭고 구체적이며 분명한 말로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이 바로 문제정의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문제정의문은요. 누구누구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 부분과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라는 통찰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점심시간을 힘들어하는 14살 소녀는 반찬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편식으로 급식이 힘들 때 먹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요구와 통찰을 나누어서 있지요. 자, 요것이 바로 문제정의문입니다. 하나를 더 해볼까요? 부산에 근무하는 40대 박보금 씨는 서울에 사는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자주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어떤 것이 있지요?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라는 요구와 통찰, 왜 그런지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구와 통찰이 만나는 이것이 바로 문제정의문입니다. 문제정의문의 기본 패턴은 이렇습니다. 누구누구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정의문의 패턴을 세워놓는 것은 특정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는 원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문제정의문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딱풀로 문제정의문을 만들어 볼까요? 네. 문제정의문의 제일 첫 단계는 누구누구는이었죠. 자, 누구누구는을 뭘로 할까요? 딱풀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딱풀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라는 주어를 했습니다. 자, 누구누구는 했죠. 그 다음 뭐지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딱풀을 알뜰하게 사용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알뜰하게 사용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풀을 알뜰하게 사용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 뭐든지 좋아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 마음이 있을까요? 네, 여기 남은 딱풀의 남은 부분까지 깨끗하게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통찰을 하는 거죠. 자, 이처럼 문제정의문은 누가 뭘 원하는지, 그걸 왜 원하는지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감하기에서 문제정의하기 단계로 나갔습니다. 자, 공감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관찰하기, 질문하기, 체험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관찰을 하든 질문,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이 되는 공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문제정의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문제정의문 만들기 이렇게 공감하기 단계에서 수집한 이 결과들을 분류를 하고 또 통합을 해서 사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그 요구를 잘 감지하여서 통찰을 발견하는 것이 문제정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정의문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니즈를 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감하기에서 뽑아낸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된 문제정의문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디자인 싱킹 중에 두 번째 단계의 문제 정의하기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부분 아니면
요구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으로 문제 정의문을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싶다면 제가 출간한 디자인 싱킹 교육의 모든 것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공감하고 발상하고 제작하는 디자인 싱킹의 생각으로 확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